고2 38번 문제 시작합니다. 38번 주제는 믿음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믿음의 종류가 그 믿음이라는 게 증명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믿음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증명할 수 없는 믿음. 이 두 가지의 그럼 기준이 뭐냐?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없는 것의 기준은 말 그대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증거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가까운 미래, 근미래에 확인이 분명될 수 있는.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온다라는 믿음은 내일은 비가 올 거야. 이건 처음에는 믿음이고 추측일 뿐이지만 내일이 돼보면 알 수 있죠. 그 믿음이 옳은지 틀린지. 혹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믿음은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을 거고 하지만 증명을 할 수 없는 믿음들, 신이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외계인이 존재하다든지 이런 것은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의 제목을 먼저 살펴보면 Types of Beliefs, 믿음의 종류에 대한 얘기인데 Formed differently, 좀 다르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야. 다르게 형성이 되는데 무엇에 따라서?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자, objective evidence,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그 믿음의 종류가 좀 다르게 형성이 된다는 거. 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인 거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이 되죠. 증명할 수 없는 믿음도 증거가 없을 뿐이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만 안 될 뿐이지 우리가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런 믿음을 우리는 형이상학적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 믿음, 물질적인 걸 벗어난, 물질적 증거를 벗어난 믿음, 이런 거를 형이상학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unobjective criterion, 한 객관적인 criterion 하면은 기준이 되거든요. 무엇을 하기 위한? To make a distinction, 구별을 하기 위한 거예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 Between types of beliefs, 믿음의 종류들 사이에 구별을 만들어내기 위해 make a distinction, 차이를 만들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 그거 우리는 증거라고 하죠. 그 객관적 기준을 우리는 evidence라고 얘기를 해요. 증거. 자, 그래서 there are, 요약을 해보면 there are beliefs, 어떤 믿음들이 있는데 that there are objective criteria,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믿음인데 객관적인 기준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외적인 거야. external to us, 우리에게 외적인.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눈에 드러나지는 걸 외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physical, 아까 얘기했던 physical, 물리적인이라든지 아니면 objective 같은 의미로 본 것 같아요. and beliefs, 그리고 또 어떤 신념들인데 inferred, 뭐라고 이제 그 언급이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없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inferred 되어지는 믿어지는 생각되어지는 추론되어지는 그러한 믿음들, 이런 두 종류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첫 번째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믿음인 거고 하나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그러한 믿음을 얘기를 해줘요. 자, 봅시다. 그래서 most beliefs, 대다수의 믿음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우리의 믿음들은요 open to test of verification, 그러니까 열려 있대요. 무엇에 있어서 열려 있냐면 to the test, 어떤 시험 이런 거, 말 그대로 테스트고요. verification은 검증 내지는 확인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검증의 시험에게 열려 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밑줄 긋고 함축 의미 추론도 나올 수 있어. 검증의 시험에 개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걸 통해서, 어떤 시험을 통해 또는 실험이나 시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믿음은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야.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란 얘기지. 증거가 있는 믿음. 확인할 수 있는 믿음.
자, 한번 볼게요.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게 있는지. This means.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that 신년들이 확인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주죠. To see. 보기, 알아낸다며. 뭐 알아내기 위해. 뭘 알아내? 알아내다죠. 자, 뭐뭐인지를 알아내는 걸 거야. if가 라면이 아니라 인지를 쓰이고 있어요. 대야 그들이 옳은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그런 어떤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야. 알아내기 위해서 실험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념들은 can be, 믿음들은 can be verified or falsified. 자, verified라고 하면은 뭐 타당성이 있는 뭐 말이 되는 이런 뜻이 되고요. falsify는 반대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은 사실로 입증되다. falsify는 반대말이니까 거짓으로 입증되다. 이렇게 봐주면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로 입증될 수 있거나 또는 거짓으로 입증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잠깐만 배터리가 없네. 자, 무엇을 가지고서? with objective criteria. 그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빈칸을 조심할 부분이 눈에 보이죠? 요게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검증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 즉 실험을 통해 검증될 수 있다라는 의미고, 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서는 그게 옳다 그르다를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거. 그치? 이 부분 조심해주고. 자, 그래서 오브젝티브 크리테리아 어떤 객관적인 기준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외부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어떤 사람에게 외적 증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외적 증거. 그러니까 내적 증거라는 건 드러내지지 않은 거니까 외적 증거라는 건 드러내져 있는 걸 테니까. 자,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이 나왔어. 자, 뭐 안 나와 있겠지만 뭐 넣는 다음에 예를 들면이에요. 어떤 예시냐면은 증명 가능한 믿음이겠지. 자, 뒤에 내용을 보세요. There are people who believe.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믿냐면 지구가 flat하다고, 평평한이에요. 납작한. 자, 뭐가 아니라 not a sphere, 구. 원형이지. 구의 형태가 아니라 공 같은 구의 형태가 아니라 플랫한 형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증명을 해 보일 수 있죠. 객관적인 외적 그 증거들이 있죠. external criteria가 있습니다. 자, because we have, 우리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겠죠. objective, subjective는 주관적인이에요. 자,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증거냐면 The earth is in fact a sphere. 사실 지구는 구의 형태라는 그러한 증거를,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어. 또는 여기서는 문맥상 external 증거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코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치? 비코즈부터 sphere까지. 그렇기 때문에 the flat earth belief, 그러니까 그 평평한 지구 믿음은요. can be shown,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떤 거로? 잘못된 것으로. false로. 어휘 조심해야겠지. 여기는 전반적으로 어휘 선택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휘. 자, 여기서까지 내용을 보면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확인이 가능한, 검증이 가능한 그러한 믿음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검증 가능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했어요. 검증 가능 믿음. 객관적인 그런 증거를 가지고서 objective evidence 또는 뭐 external evidence를 가지고서 검증 가능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을 볼게요. 자, the belief that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거라는 믿음 어때? 증명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죠. 내일이 되면 알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라고 also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치? 또한 it will rain tomorrow. 자, 내일 비가 올 거라는 믿음은 can be tested. 당연히 확인되어질 수 있죠. 자, for truth. 어떤 믿음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 by 뭐 함으로써? waiting. 그냥 기다리면 돼. 언제까지? 내일까지 기다리면 되죠. and 그리고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지켜보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by waiting이 1번 그리고 지켜봄으로써가 2번 ing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까지도 무슨 내용이냐? 검증 가능 믿음에 대한 똑같은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그쵸?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검증 가능 믿음의 1번의 예시가 될 테고 밑에 있는 거는 2번의 예시가 되는 거겠네.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고 선택을 해보자. however인지 furthermore인지. 자, some types of belief, 어떤 종류의 믿음은요, cannot be tested, 확인되어질 수 없대요. 검증 가능하지 않은 믿음이니까 however가 어울리겠네. 여기 딱 괜찮죠? 연결사, 추론. 딱 괜찮아 보여요. however, 별표. 자, for truth, 진실함에 대해서 확인되어질 수 없는데 because 왜냐하면 we cannot get, 우리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증거, 즉 외적 증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증거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objective의 의미로 쓴 겁니다. In our lifetime, 우리의 일생 동안. 자, 어떤 게 있나 보자. 예를 들면 가장 큰 궁금증이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 That the earth will stop, 지구가 멈출지, 멈출 거라는 거. 뭐 하기를 멈춰? 뭐뭐 하기를 멈추는 거예요. 하기를 멈추는 stop 뒤에 뭐뭐 하기를이면 ing를 씁니다. to가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ing 요거 중요. stop ing. 자, 도는 걸 멈출 거라는 거야. on its axis. 그것의 축이에요. axis는. x축, y축 할 때도 이걸 쓰지. 그 축을 기준으로 도는 스피닝을 멈출 거래. 언제? 9999년도에 그쯤에는. 또는 이거 확인이 안 된 믿음이지. 9999년까지 누가 살지 모르는데 확인이 되겠어? 누군가가 살지 못하겠죠. 또는 there is life. 자, 삶이 존재할 거라는 거. 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what은 쓸 수 없겠다. 똑같이 위에 있는 대시 1번, 밑에 있는 대시 2번으로 해서 그 신념, 즉 어떤 신념이냐면 that 하고 설명하는 1번, 그리고 that 하고 설명하는 2번이 됩니다. 어떤 신념이냐면 that there is a life, 생명이 있는 건데, 지구상에 생명이 있는 건데 100 million light years가 떨어진 곳에서 1억 광년이네. 그치? 이거 확인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까지는 검증 가능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자, 그 밑에도 볼게요. 얘도 therefore인지 also인지 한번 봅시다. 밑에 metaphysical belief, 형 이상학적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타가 붙으면 초월적인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벗어난. 그래서 물리적인 걸 벗어난, 그러니까 물리적이거나 물질적이라는 의미는 눈에 보이는 물건을 얘기해줘. 증명될 수 있는 물건들, 만질 수 있는 거. 그런 피지컬적인, 그러니까 외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눈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메타피지컬 빌리프라고 이해해주면 돼. 형 이상학적이라는 거는 보이는 걸 믿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metaphysical belief들이야. 보이는 증거를 가질 수 없어. 이건 절대 external evidence를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such as, 자, 제일 궁금한 믿음이죠. such as existence, 존재에 대한 믿음이야. 그리고 nature, 본질, 에 대한 믿음인데 무엇에? 신이라는 건지 있는지 없는지는 믿는 사람에게는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 객관적 증거가 없으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false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렇다고 correct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거죠. 그쵸? 자, 근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이게 믿음인데 present가 동사로 쓰이면 주다예요. 상당한 그런 난제를, 챌린지를 주냐 아니면은 grounds, 기반을 주냐. 챌린지는 어떤 도전의식, 난제 이런 거거든. 어려움이에요. 말 그대로 어려움. grounds는 기본, 근거 이런 의미가 될 거야. 어느 게 어울릴지 봅시다. 자, 이건 뭘 제시해 주냐면 제시하다, 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뭘 제시해 주냐면은 상당한, considerable, 상당한이에요. 그치, 상당한. 자, 이것도 형용사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자, considerable하고 유사한 의미로, 유사하게 생긴 걸로 considerate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둘 다 형용사인데 AT로 끝나지. 이거는 사람의 성격이야. 그래서 사려 깊은이란 뜻이 돼요. 근데 위에는 considerable은요, 상당한, 꽤 많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뭘 제시해주면 꽤 많은 이것을 줍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generating evidence. 어떤 증거를 제시해주는 데 있어서. 증거고 generate는 발생시키다죠. 그러니까 증거를 어떤 발생시키는 데에 있어서 그 문제가 있겠지. 증거가 없는 거니까. 어렵죠. 그치? 챌린지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증거?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증거겠지. That everyone is willing to use. 모든 사람들이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예요. 자, 기꺼이 사용할 무엇으로서 as a truth criterion. 진실의 어떤 기준으로서 사용할 만한. 여기 아주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와버리는 거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버리죠. 뭐가 나오냐? 그 truth criterion. 진실의 증거, 기준. 여기 박스에 선생님이 이렇게 박스 친 거는 빈칸 단어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알아두라고 했지. 3가지 정도. 그럼 2번 것도 뭐가 되냐면 여기까지도 뭐가 되지? 검증 가능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럼 이게 1이고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장 구조는 보이죠? 그래서 자, 좀 크게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검증 가능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의 예를 들면 검증 가능한 예의 2가지, 검증 가능하지 못한 예의 2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 원문 한번 읽어보는 거 도움돼요. 이 글에 관련된 글이니까. 여기 있는 어휘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39번. 읽어보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읽을 거잖아. 그치? 나는 좋지만. 그치? 1등급 받으려면 읽어. 읽어봐. 자, 39번. Everyone automatically categorizes and generalizes all the time. 모든 사람들이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분류화를 시키고요. 분류하다. 그리고 일반화를 시킵니다. 뭐 항상 all the time, always죠. 항상 뭔가를 분류해내고 항상 뭔가를 일반화시킨다. 즉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걸 발견해내면 그 어느 거에 꼭 집어넣어야 되고 어떤 분류로 집어넣고 그것에 이름을 꼭 붙여주고 싶은 거야. 그게 일반화를 시킨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하지? unconsciously 하게 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처음 보는 종류의 인간이야. 내가 누굴 친구를 사귀었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좀 말이 많아. 그럼 쟤는 밝으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야. 약간의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분류를 시킴으로써 거기에 한정시켜버리는 거지. 그 한 사람을, 그지? 그래서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럼 그 일반화나 분류화하려는 그 행위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얘기를 꼭 하려는 건 아니고, 그건 좋은 거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겠지? 자, 좋은 예로 들자면 분류를 하고 일반화를 시킴으로써 우리는 뭘 얻을 수가 있냐면 간단하게 뭔가 정리를 할 수 있겠지. 제일 단순한 거는 뭔가가 딱 정리가 되고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데이터화되는 걸 테니까. 그치?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언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고 문화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분류를 묶는다는 게. 한번 그런 장점들과 꼭 필요한 거야. 인생에서 살면서 매우 필요한 거죠. 분류와 일반화라는 건. 하지만 왜냐면 언어라는 게 이름이야. 그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언어인데 모든 행위에 이름을 붙여서 우리 공통적으로 쟤는 저거라고 부르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막 털이 좀 달려있고 혀를 맨날 내밀고 헥헥거리는데 다리가 4개 있는 애고, 그리고 눈이 동그란데 맨날 멍멍하고 짖는데 꼬리를 좀 흔들고 사람을 좋아하는 그 애 이렇게 부르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걔를 하나로 뭐로 부르는 거야. 우리 언어로 그런 애를 언어로 이렇게 지칭하자. 멍멍이, 강아지 이렇게 지칭하자. 이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분류화와 일반화는 아주 중요해요. 언어의 설정,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능적인 거기도 하고 무의식적인 거니까. 근데 그게 단점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어떤 단점이 생길 수 있다? 무조건 성급한 일반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것의 귀한 가치를 없애버리고 유일무이한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존재를 그냥 하나의 분류로 묶어버려서 쓸데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야. 쓸모없는 평범한 것이 돼버리는 거야.
볼게. 자, it is not a question of being prejudiced or enlightened. 자, 이것은 어떤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이나 어떤 제기, 질문 제기, 뭐 문제거리 이 정도로 봐줘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해주자. 어떤 문제? 뭐 편견을 갖게 된다거나 prejudice가 BPP로 나와 있으니까 편견을 갖게 되다. 편향되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또는 enlighten이라는 건 계몽시키다거든요. 계몽시키다. 계몽이 뭐냐면은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 계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어로 가면 상록수 누가 쓰셨지? 그분이 쓰셨지? 그 상록수에 나오는 그 여자아이의 이름이 뭐였지? 어쨌든 계몽주의. 그러니까 깨어나야 된다.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다. enlighten. 그래서 계몽이 되다가 되겠네. PP니까. 그러니까 뭐 편견을 가지거나 그러니까 편견이 가질 수 없는 게 하나로 분류를 시켜버리면 다 이렇게 편향이 되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정관념이 생긴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 또는 뭐 계몽이 되어진다. 몰랐던 걸 깨닫게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카테고리라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어떤 행위를 하고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미상주어죠. 의미상주어는 항상 뭐뭐 가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은는이가 주어처럼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for가 붙어 있으면은 의미상 주어죠. 얘네들이 펑션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categorized 되어 있는 것과 categorize 하는 것과 그리고 generalize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필수적인 거죠. 자, 왜 그런지 설명이 나올 거야. They give,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고에 대한 어떤 구조를 주게 됩니다. 스트럭처를. 그렇죠? 그러니까 categorize와 generalize가 우리의 사고에, 생각에 무엇을 주느냐를 봤을 때 스트럭처는 구조를 뭐 체계 이렇게 봐주면 되는데 vigor를 하면은 뭐 활력, 힘 이런 걸 얘기해줘요. 활력을 준다기보다는 체계를 주는 거겠지. 분류를 시키는 거니까 우리에게 어떤 체계를 줍니다. 상상해보세요. Imagine. If we show every item and every scenario. 우리가 만약 모든 아이템과 모든 시나리오를 뭐뭐로써 시나리오라는 거 어떤 대본, 이야기겠지? 무엇으로서 바라본다면 단지 그냥 이러한 것으로 바라본다면 독특한 것으로 보는 거겠지. 왜? 커먼으로 분류하는 건 분류를 하는 거고 유니크라고 한다는 건 분류되기 전이 될 테니까요. 그쵸? 분류를 하기 전은 유니크야. 분류가 하기 전은 걔만 존재하는 거잖아. 분류하기 전이에요. 커먼은 분류가 된 이후란 말이야. 분류 이후. 그러니까 분류가 되면 아까 그랬잖아. 다리가 4개 달리고 꼬리를 흔들면서 털이 좀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멍멍 짖는 개 이렇게 하면 되게 특별한 애가 되지. 멍멍 짖는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애 이렇게 얘기하면은 유일무이한 유니크한 존재인데 우리 그렇게 생겨 그냥 강아지라고 하기로 했어. 그럼 강아지에 그냥 강아지구나.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치? 흔해져 버리는 거죠. 이거 잘못 쓰면 안 돼요. 분류는 아니고 분류예요. 분류. 자꾸 다들 선생님 글씨 이상하게 써서 못 알아보겠어요 하는데 나 말로도 하고 있거든. 분류 이후. 말을 들으면서 쓰면은 당연히 쓸 수 있는데 말을 안 듣고 글씨만 베끼니까 이거 무슨 글인지 못 알아보겠어 이러는 거야. 이거 일부러 내가 흘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야. 나 글씨 못 써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분류하기 전이니까 유니크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이니까 우리는 잘 분류를 하는데 만약 분류를 안 한다면이란 내용이에요. 이 문장. 분류를 만약 안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분류라는 걸 안 한다면 모든 걸 독특하게만 바라본다면 we would not even have 가정법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if의 가정법 과거 동사를 썼기 때문에 주절에도 would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정이야. 우리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만약 분류를 안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we would not even have 우리는 심지어 언어라는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language. 아까 얘기했잖아. 강아지라고 합시다. 단순하게. 그치? 자, to describe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을
묘사,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것조차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But 하지만 the necessary and useful instinct 그 필수적이며 유용한 본능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필수적이고 유용한 본능은 아마도 분류하는 거겠지. categorize 하는 거. 그리고 뭐 하는 거? generalize 하는 거. 그 능력인데 그것을 그 필수적인 그 본능이 예를 들면 그 일반화 시키려는 즉 나오죠 뒤에 일반화 시키려는 그 능력이 만약에 그 능력이 뭐 할 수도 있냐면은 벗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 그러나 그 능력이 여기까지는 좋은 점이에요. 분류 일반화의 좋은 점이에요. 근데 이 밑으로는 아마 분류 일반화의 부정적 측면이 나와야겠죠. 벗이니까. 완전 문장 넣기지 이거는 뭐. 안 봐도 뻔하게. 아주 중요하겠죠 이 자리. 아주 중요한데 빨간색 쓴다는 게 파란색 바꿨지? 매우 중요해요. 순서 문장 넣기. 하지만 그 필수적인 본능인 그 일반화시키기 본능이 뭘 할 수도 있냐면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시킬 수도 있어요. 진보시킬 수도 있어요.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게 나와야 돼. 벗 때문에 왜곡시키다가 들어가겠지.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이하로는 분류 일반화의 단점이 나올 거예요. It can make us mistakenly 부정적 어휘 나오죠. 실수로 잘못되게 그룹 투게더 묶어버리다 categorize 같은 뜻이에요. 그룹으로 만들다니까 묶어내다 분류하다 봐주면 돼요. 분류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인간들을 또는 국가들을 분류해버려.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성급한 일반화 내지는 뭐라 그러지? 뭐 아니면 도다. 흑백 논리 막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성급한 일반화. 얘 아니면 쟨 거야. 흑백 논리가 얘 아니면 쟤가 돼버리는 거야. 그치? 난 노란색인데. 흰색 아니면 까만색으로만 나눠버리는 거지. 그래서 너는 내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만 되는 거야. 자, that actually 그것은 아마도 실질적으로 매우 다르다. 다른데 사실은 다른데 사실은 일치하는데 어느 게 어울리겠니? 아이덴티컬을 일치하다고 사실은 다르다. 사실은 서로 다른 그런 국가가 하나로 묶이는 거야. 사물이나 사람이나 국가가 서로 다른데도.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낼 생각을 안 하면 고양이도 발네개 달리고 꼬리를 흔들고 사람을 좋아하며 털이 달려있잖아. 눈이 동그랗고. 그러므로 우리 개를 고양이지만 개의 분류에 넣어버리는 거야. 고양이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고유한 고양이라는 건 이제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야. 왜 우린 그 안에 분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겠지? 그런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분류를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So it can make us assume. 그것은 우리가 가정하게끔 만듭니다. 뭘 가정하냐? Everything or everyone in one category.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다고 가정을 해버리게 만들어. 같다고. 유사하다고. 그들의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지. distinct는 뚜렷하게 다른, 구별되는 이런 뜻이에요. 부정적 측면이 되는 거지. and 그리고 maybe 아마도 most unfortunate 또 부정적 어휘 나오잖아. 가장 불행히도. 무엇보다도 가장 불행한 것은 it can make us 그것은 우리를 jump to conclusion 성급한 일반화죠. 뛰어넘어버려. 점프 뛰어오르다잖아. 결론으로 뛰어오르게 만들어. 즉 성급히 결론을 내리게 만들어. 무엇에 관해? whole category. 전체 그 분류라는 것에 있어서. 전체 분류. 전체 범주. 자,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 based on a few 몇 가지의 또는 심지어 단지 한 가지의 그러한 어떤 예실까? 일반적인 예실까? 아니면 특이한 예실까?
단 하나의 일반적인, 문맥적으로 일반적인 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교과서에서는 특이한 예시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선택 어휘로 내면 좀 헷갈릴 것 같아. 이런 문제는 선택 어휘로 내면 안 될 것 같고, 한 가지 눈에 띄는 예시를 가지고서 그게 이 범주에 속한다. 전체 범주에 들어가진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고양이가 다른 건 다 다른데 다리 4개잖아. 그러면 강아지야. 이런 식으로 넣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특성을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다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단 몇 가지의 특이한 사례만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저쪽 범주다라고 넣어버리는 거지. 성급하게.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내용은 뭐다? 일반화와 범주화의 아까는 장점이었죠. 근데 분류 일반화의 단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단점이라기보다는 문제점, 주의할 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이 두 가지 그 맥락을 사이에 놓고서 벗의 문장이 딱 이 자리에 들어가야겠지. 이 지금부터 문제점을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distort라는 부정어휘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딱 나와야겠지. 왜곡시키다. 제일 중요한 어휘로 보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그 문장 내용을 보면은 빈칸으로 낼만한 자리는 요 정도. 이 이하부터 왜냐면은 내용이 부정적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distort 들어가는 to generalize 요 전체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 필수적이고 유용한 그 본능이 일반화시키려는 그 본능이 우리의 세계관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이하부터 왜곡시킬 수 있는 예시들을 들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일반화의 오류 쉽게 하면은 fallacy 오류 of generalization. 자, 오류에 대한 설명을 그 이하부터 쭉 하고 있기 때문에 the generalization instinct 일반화시키려는 그런 본능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무엇을? 모든 것이나 모든 사람들을 무엇으로써? 한 범주의 것으로써. 그리고 왜곡시킬 수 있어. distort. 우리의 세계관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 나오면 distort 단어 필요한 거예요. 이 단어 distort 굉장히 마음에 들어 보여. 왜곡시키다. 그래서 물론 앞부분엔 좋은 얘기를 시작했지만 결국 얘가 주의할 점이 이거야. 야, 다 좋은데 그러나 이런 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분류 일반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주제는 그거예요. 조심해라. 일단 여기까지 끝. 원문 꼭 읽어보세요. 원문을 꼭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발제문. 장문 독해 전까지 한 번에 갈까? 그래, 40번 하자. 자, 이 문제 재밌어요. 우리의 뇌가 양쪽으로 있다고 봐. 좌뇌 우뇌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A라는 뇌가 있고 B라는 뇌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A는 그 숙고,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하는 뇌예요. 깊은 생각을 하는 뇌. 숙고하는 뇌라고 볼게. 엄마 이래. 그래서 뇌가 이제 두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는 깊이 생각하는 숙고하는 뇌고 하나는 반사적인 뇌의 반응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킬 때 만약에 깊은 생각을 많이 하는 숙고하는 뇌가 그 부분을 많이 쓰게 되면 반사적인 뇌가 하고 약간 본능에 가까운 뇌인 거야. 본능적 행위를 하고 싶은 게 좀 더 커지는 거지. 근데 깊이 생각하는 숙고하는 뇌가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면 반사적인 뇌가 본능적인 어떤 일을 할 때 이 숙고하는 뇌가 그 본능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뇌로 더 이성적인 사고의 결과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고하는 뇌는 반사적인 뇌가 본능적으로만 행동하지 않도록 얘가 억눌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근데 숙고하는 뇌가 뭔가 다른 일로 바쁠 경우에는 반사적인 뇌가 자기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과제를 줘요. 두 가지 정도의 과제를 주는데 하나는 뭐 1에서 5까지만 세봐 이런 과제를 줬어. 그랬을 땐 그 깊이 생각하는 숙고하는 뇌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1에서 5까지를 다 곱해봐 이랬을 때는 깊이 생각하는 뇌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겠지. 더하기보다. 그랬을 때 더하기를 시키고 나서랑 곱하기를 시키고 나서랑 어떤 본능적인 행위에 주문을 했을 때 더하기를 할 때는 본능을 억누르는, 그러니까 뭐 나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뭐 곱하기를 계속 시켰을 경우에는
본능적인 그런 욕구를 참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뭐 실험 종류일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 비슷한 거였어. 읽어봤을 때. 자, 어떤 실험을 했는지 봅시다 이번에. 자, at the University of Iowa, 아이오와주의 대학에서 students were briefly shown, 뭐 간략히, 간단히 보여졌습니다. 어떤 숫자를 보여줬다는 것은 이들에게 보여짐을 당한 거니까 이들이 보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숫자들을 보았는데 사람 주어가 사람이고 be shown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뒤에 어떤 목적어가 있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어를 보다라고 이해해주면 돼요. 어떤 숫자들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숫자냐면 that they have to memorize 이제 암기를 해야만 되는 숫자야. 두 가지 종류로 실험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보자. Then 그리고 나서 they were offered the choice 어떤 선택을 제공받습니다. 수동태죠. 제공하다가 offer니까 제공받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냐면 either 둘 중에 하나야. either A or B 둘 중에 하나. 자, 하나는 fruit salad 건강에 좋은 거죠. 과일 샐러드. 하나는 초콜릿 케이크 건강에는 안 좋고 칼로리가 높아요. 물론 둘 중에 뭐가 더 맛있어요? 초콜릿 케이크가 더 맛있죠. 당연히. 자, when the numbers 그 숫자들이요. 어떤 숫자냐면 학생들이 기억을 하는 그러한 숫자들은 was 7 digit wrong 7자리 길이 숫자였어요. 7 digit wrong 하면 digit 수를 얘기를 해줘요. 수자리야. 자, 그리고 컴마 63% of them 그들 중에 63%가 케이크를 선택했습니다. 자, 63%가 케이크를 선택했어. 7자리 숫자일 때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when the numbers 그 숫자들 they were asked to remember 기억하라고 요구받다죠. BPP니까. 자, 기억하라고 요구받은 그 숫자들이 had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2자릿수만 가지고 있었을 때 훨씬 용량이 줄었죠. 해야 될 일이. 그랬을 때 그러나 59% opt for 선택하다예요. 뭐뭐를 선택하다. 프루트 샐러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63%가 케이크를 선택을 했고 단순한 숫자일 때는 그러면은 초코를 선택한 사람은 몇일까? 41%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41%가 초콜릿 케이크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또 안 다치니? 자, 쉽게 얘기를 하면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펜을 좀 바꿔서 눈에 띄게. 자, 여기에서 실험은 어떤 거냐면은 숙고하는 뇌가 많이 쓰인 거야? 아니면 본능적인 뇌가 많이 쓰인 거야? 세 길이 숫자는. 그러니까 숙고의 뇌가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능의 뇌가 어떤 일을 해? 숙고하는 뇌가 할 일이 많아지니까 본능의 뇌도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지. 그치? 얘를 억제를 못한 거야. 그래서 63%나 초코 케이크를 먹은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숙고의 뇌가 어때요? 숙고하는 뇌가 할 일이 적어요. 그러니까 본능의 뇌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본능의 뇌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숙고의 뇌가 억제를 할 수 있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억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야. 얘가 질이 억제하는 거야. 본능의 뇌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애가 숙고하는 뇌인데 걔가 지금 안 바쁘잖아. 그러니까 억제를 시킬 수 있는 거라고요. 왜? 2자리 숫자만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서. 억제가 되니까 63%에서 41%의 초코 선택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our reflective brains 그래서 우리의 자, reflective brain이 바로 숙고의 뇌예요. reflective 반영하는 숙고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서 숙고하는 뇌. 그러니까 깊은 생각을 하는 뇌란 얘기야. 그 뇌는 보여줍니다. 어떤 점을 보여주냐면 the fruit salad is better. 몸에 더 좋아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숙고하는 뇌가. 우리의 건강에 훨씬 좋고 하지만 the reflexive brains 발음은 비슷하지만 reflexive는 반사적인이란 뜻이에요. 반사의 뇌야. 즉 본능에 가까운 뇌예요. 본능적인.
그래서 본능적인 뇌는 막 바라고 요구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our reflexive brains는 그 부드럽고 그리고 부드럽고 fattening 막 지방이 많고 살찌게 하는 그치? 그런 초콜릿 케이크를 막 바라는 거야. desire 하는 거야. refuse 거부하다예요. desire는 바라다고. 열망하다, 갈망하다. want보다 더 바라는 거야. 그래서 if the reflective brain 만약에 그 반사적인 뇌요. 요거 단어 조심해줘. reflexive라고 쓰였으면 안 돼요. reflexive 맞지? reflexive 아니야. reflective예요. 그래서 숙고하는 뇌예요. 만약에 숙고하는 뇌가 심사숙고하는 뇌가 바쁘다는 거는 7자리 숫자를 외우는 거지. 그치? 7자리 숫자를 외우는 거예요. 만약 바쁘다면 뭘 하기 위해서? to figure out. BBGING입니다. 수거예요. BBG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figuring something else out. figure out 숫자 계산을 하다, 뭐 아니면 알아내다. 아니면 계산하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그래서 수계산을 하기 위해 뭔가 그 밖에 뭔가를 하기 위해 알아내기 위해 바쁘면 어때? 7자리 외우기 바쁘니까 어떻게? 반사적인 뇌가 지 마음대로 하겠지. Like trying to remember a 7-digit number. 7개의 숫자를 뭐 외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러면 충동은요. Impulse can easily. 충동은 쉽게 이기게 되겠죠. 억제를 못하니까. 왜? 억제할 수 없어. 왜? 바빠서. 뭐가 바빠서? 누가 바빠서? 그 숙고의 뇌가 바빠서. 자, 여기 빈칸 조심해주세요. 빈칸 추론. 자, 반대로 on the other hand if we are not thinking too hard 우리가 너무 열심히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무엇에 관해? 그 밖에 어떤 것에 관해? 자, with only a minor distraction. 자, 중요합니다. minor distraction. 소수의 적은 마이너한 그러한 산만함. 그러니까 신경을 빼앗아가는 거야. distraction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산만한 게 적어. 그러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적은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쓸 것이 적다라는 의미예요. 신경 쓸 것이 적음. 이게 의미하는 게 like, memorize 뭐 하는 것처럼 두 자릿수 외우는 것처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 숙고의 뇌가 본능의 뇌를, reflexive 뇌를 억제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the reflective system, 즉 reflective 숙고하는 시스템, 숙고의 뇌. 그게 can deny는 거부하다고요. evoke는 불러일으키다요. 그럼 이 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건 deny가 되겠죠. 그치? 거부하는 게 맞겠지. 그치? 단어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원문에서는요. 여기 한번 볼게. 원문을 한번 보면 overrule이라는 단어를 썼어. 이거 억제하다거든요. 억제시키다. 압도하다.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눌러주는 거야. 룰해주는 거야. 그래서 억제하다, 압도시키다니까 아마도 이 자리를 디나라는 어휘로 바꿔놨는데 오버룰이라는 단어를 이용해도 괜찮아 보여. 그러니까 원문에 오버룰이 나왔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겠지. 비슷한 단어 overwhelm 있어요. 압도시키다. 그래서 이런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고 중요하네. 자, 이거 요약문 문제여서 요약을 어떻게 했냐면 according to the above experiment 위의 실험에 따르면 그 이러한 증가된 interactive load 지적인 짐 그러니까 지적인 짐이라는 게 이게 7자릿수 외우는 거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뇌에다가 더 많은 지적인 짐을 실어주는 것은 이끕니다. 뭐를? 그 본능적인 반사적이니까 약간 본능에 가까운 본능적 부분이에요. 본능적인 측면의 뇌를 뭐 하도록? 지배적으로 되도록. 그러니까 얘가 그 reflexive가 아니라 reflective 뇌가 해야 될 일이 얘를 억제해야 되는데 얘가 바쁘면은 얘를 억제 못한단 말이에요. reflexive side를. 그래서 reflexive side가 자기
내 세상이다. 나 막는 사람이 없네 하고 얘들이 도미넌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마지막 부분에 요 단어 누구를 억제하냐면은 감정적 충동, emotional impulse. 이 impulse가 충동이란 뜻이에요. 처음 나옵니다. 마지막 단어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reflective가 아닌 reflexive인 영역 있죠. 요거. 반사적 영역이 하는 건 impulse를 더 키우는 거야. 감정적인 그러한 impulse, 충동심, reflexive side. 그러니까 잠깐만. 리플렉시브 사이드. 리플렉시브 사이드의 반사적인 그런 뇌 쪽의 감정적인 충동을 좀 더 거부할 수 있다. 억눌러 줄 수 있다는 거야. 두 자릿수만 외우게 되면. 누가 억눌러요? 수코의 뇌가. 그러니까 이건 빈칸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단어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리플렉티브는 수코어는, 리플렉시브는 반사적인, 본능적인 이렇게 봐주면 돼요. 원래 본능이라는 의미는 없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로 본능이라고 이해하는 거야. 반사적인 부분이. 그치? 조심. 자, 여기까지.